네, 잠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킹스맨 씨가 제가 발음이 잘 안 된대요. 킹스맨, 그러니까 킹슈맨이라고 한다는데 킹스맨입니다. 킹스맨. 자, YTN 라디오 노효상 아나운서 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헬마우스 임경민 네. 작가님은 저랑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지만 여기는 처음이네요. 네, 지금 첫 방송 보고 제가 네. 깜짝 놀라가지고 왕관 쓰고 하시길래 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혹시 계속 왕관을 쓰시면 나와서 뭐 폐하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네. 왕관을 쓰고 또 그 모습이 그날 하루 종일 방송이 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자료 화면을 쓰던데 어쨌든 간에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좀 나비 넥타이를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보타이라 그러죠. 네. 왜냐면 청취자들 원하니까 지금 했습니다. 귀엽습니다. 킹스맨입니다. 자, 노효상 아나운서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뉴스 국민의힘 강용석 복당 승인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 대한 복당을 심의했고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제명된 자는 5년 내에 재입당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강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 재입당 요건이 된다는 게 서울시당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복당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죠. 강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2010년 9월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 제명 출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강 변호사가 연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어서 최고위가 최종적으로 복당을 승인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강용석 변호사가 2010년도에 제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내용부터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우선 제가 아나운서로서 이런 저열하고 천박한 내용을 전해야 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데요. 아나운서 얘기였죠 그때. 맞습니다. 예.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망언을 내뱉은 겁니다. 말이라는 게 본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기 마련인데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처벌은 피했습니다만 무죄가 됐습니다 결국은. 네. 본인의 사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명되고 아마 본인이 탈당했던가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탈당하기도 했었고 뭐 그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다른 사건들도 같이 엉켜 있었습니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아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컸어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역시 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고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또 나와서 나중에는 무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낙선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로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그보다 더 저열한 사건이 또 터지는 바람에 방송계에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일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기 위해서 복당 신청을 했는데 뭐 정말 순식간입니다. 하루 만에 이게 승인이 됐어요. 서울시당에서. 이게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빨리 승인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아마 강용석 변호사 본인도 예측을 못했을 네. 것 같은데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제. 그래서 애초에 이 강용석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복당을 받아줘도 논란이 되는 만한 인물이고 네. 안 받아줘도 또 이제 그 세계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서 이게 문제였던 건데 제명을 당한 이후에도 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거친 발언들을 많이 이제 그렇죠? 쏟아냈었고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 총선을 두고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가리지 않고 이제 사생활을 폭로를 하는 이제 활동을 이어간다든지 뭐 지난해 같으면 이제 조동현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두고 폭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뭐 이름을 공개하고 뭐 이런 일종의 이제 온라인 괴롭힘 활동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워낙에 그 논쟁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복당이 돼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실제로 경선 출마를 하게 되면
수도권의 어떤 중도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금 이게 이제 당내의 핵심적인 우려인데 네. 반면에 만약에 안 받아주게 되면 네. 강영석 변호사의 그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이 가만히 있을 것 구독자가 같아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있는데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도 좀 골치 아프다. 아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이제 네. 최고위에서 심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책임을 최고위로 넘긴다. 그래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넘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영석 변호사가 만약에 복당해서 경기지사로 출마하게 되면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견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약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맞습니다. 강영석 변호사가 연관성이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옹호 발언을 계속하면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 윤심을 얻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같은 경우, 김은혜 의원 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견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윤 핵관들의 복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 복당에 있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복당을 받아준 서울시당 위원장이 네. 박성중 의원입니다.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이 지금 네. 이제 인수위의 과학기술 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죠. 네. 그래서 윤핵관들의 어떤 그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이 강 변호사를 그냥 내치기도 좀 어려운 게 또 그냥 받기도 어려워요. 참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특히 강영석 변호사의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그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재차 관련 증거라면서 이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던 인물의 녹취 음성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의혹 제기 후 또 관련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7억 원의 대가를 제안하고 예. 각서를 받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최고위의 수장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안 받아주면 또 다시 방송할 거고. 그렇죠. 야, 좀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안 받아주면 이 폭로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안 받아준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제가 그 출입 기자들하고 몇 명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립감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네. 최고위에서도 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도지사 출마 이제 할 건데 네.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31.4%가 나왔고요. 네. 김은혜 의원이 11.8%, 강영석 변호사가 9.7%가 나왔으니까 9.7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온 상당히 거죠. 높네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거의 이제 비등한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지지층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하고 겹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이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강영석 변호사가 일종의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김은혜 의원한테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휠체어 출근 챌린지 이동권 보장의 한 목소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이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인데요.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췄지만 해결 방법을 위해 여야는 물론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며 비꼬았는데요.
일정을 이유로 한 차례 전장현과의 토론을 미뤘던 이 대표는 오는 13일 JTBC 썰전에서 박경석 전장현 공동대표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놓고 1대1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하고 전장현 대립 구도였는데 이제는 민주당 대 이준석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최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사건 초기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또 이제 장애인 당사자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쏟아왔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안에 이제 끼어들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움직임을 보이고 나면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나 예산 관련된 움직임이 이제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 하는 게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보는 게 맞겠죠? 뭐 그거는 예.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배에다가 이제 넣고. 무거운 포대기를 넣고. 맨다든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면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이제 체감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입법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지점은 아쉬운 건데. 장애인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긴 하거든요. 거의 다 알겠죠. 보면. 더구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다 그렇죠.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그 활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전장현의 이런 어떤 시위 자체가 네.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직접 기재부를 움직이거나 혹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이 직접적인 그 활동 방향을 이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다른 이제 시민들처럼 인식 전환을 위한 체험 활동 할 땐가 뭐 이런 좀 비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하고 전장현 갈등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라디오에 나와서 오히려 그 사과를 좀 받아야 된다. 전장현 측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은 장애인 혐오를 하지 않는다면서 네. 저에게 장애인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에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은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다만 제가 이 이슈를 다루면서 좀 계속 답답한 것이 네. 논의가 계속해서 뭐 혐오냐 아니냐 누가 나쁘냐 범인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루빨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담론은 없고 네. 공허한 말싸움만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뭐 말 잘하는 이준석 대표가 사과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좀 찍히죠. 자, 13일 날 이준석 대표랑 전장현 1대1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헬마우스. 네.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걸로 뭐 토론을 해서 갈등이 좀 마무리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하는 이제 토론이라는 게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네. 합의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토론하자고 주장하는 게 과연 그 목적에 이 부합하는 활동인지는 좀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경석 대표에 대해서도 전장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게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남편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상대를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과연 1대1 토론을 한다고 해서 어떤 건전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하고 토론으로 임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내일 저희 킹스맨하고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전장현 등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8님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주셨고요. 3363님은 듣다 보니 라디오에서는 지훈이 아닌 지윤으로 들려요. 제가 발음이 조금 그런가 봅니다. 킹슈맨으로 자꾸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킹스맨 코너입니다. 여기. 자, 1012님 킹스맨 코너 듣고 있으니까 참 재밌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 주제를 하나를 덜 다뤘습니다. BTS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뺐는데요. BTS 얘기는 좀 이미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킹스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YTN의 노효상 아나운서 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